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두 2차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차 근사식에서부터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테일러 급수 연결 관계까지 설명을 했는데요. 조금 여러분한테 내용이 다소 무겁고 버거웠을 거라 느껴집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그 내용을 전체를 다 이해하시려고 하기보다는 평균값 정리는 다양하게 활용돼. 지난번 앞에서도 제가 중간값 정리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듯이 평균값 정리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림도 설명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어디서 활용되느냐?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예라고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공학도들한테 테일러 급수의 의미는 그렇게 원리 파악을 해서 평균값 정리까지 다 이해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이해가 돼서 평균값 정리 공식, 테일러 급수 공식이 그렇구나. 그래서 평균값 테일러 급수의 공식을 결과적으로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받아들이는 것, 즉 이렇게 돼서 이 공식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식을 받아들이는데 조금 이해가 되라고 제가 평균값 정리에서 더 간단하게 연결해서 설명을 해봤고요. 그 평균값 정리를 그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거기 내용이 조금 한두 개 빠졌는데요. 129페이지 평균값 정리의 그 시작 내용 중에 롤 정리가 있습니다. 롤 정리요. 여기 롤 정리가 있는데요. 롤 정리는 평균값 정리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처음 조건은 보면 똑같습니다. 폐구간에서 연속이고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할 때 이등식이면 F'C가 0이 되는 C가 A, B 사이에 하나 적어도 존재한다. 이런 공식도 그냥 낱개 공식으로 보지 마시고요. 아까 평균값 정리가 조건은 똑같이 얘랑 똑같을 때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C가 A, B 상에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 평균값 정리 조건에 뭐가 하나 더 추가된 거냐면 A와 B 양 끝점 함수값이 같다로 추가되다 보니 여기 있는 분자가 뭐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으니까 도함수값이 0이 되는 C가 존재한다. 즉 평균값 정리의 특별한 하나의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롤 정리 따로 외우고 평균값 정리 따로 외우신다기보다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평균값 정리를 이해하신 다음에 얘는 그 특정한 이런 조건이 추가된 경우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 이렇게 양끝점이 바로 보이시죠? 같을 때 도함수 값이 활선, 지금 같은 경우 활선이 x축에 평행한 상태가 되죠. 요거와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점이 그 내부 사이에 하나 존재한다. 이런 거를 롤 정리를 가볍게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봤고요. 거기 교과서에 있는 예제 1번과 2번, 1번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제가 그림으로 설명한 거하고 아주 유사한 유형이니까 꼭 셀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예제에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주어진 구간 안에서 근이 하나인지를 그 방법으로 롤 정리를 적용해서 확인했는데요. 이 또한 제가 알기로 고등학교 때 많이 다뤄보았던 문제 유형이라 생각돼서 여러분이 각자 한번 꼭 풀어보시는 걸로 확인 학습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러면 3장의 2절 내용 다 끝났고요. 어디로 넘어가시면 되냐면 3장의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의 3절. 우리가 지금 이제 미분으로 그래프 패턴을 간단하게 분석을 했는데 조금 다소 거칠게 분석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걔가 이렇게 부드럽게 될 것 같은데 진짜 부드러운지 이 안에 뭔가 변화가 있는지 세밀한 분석을 하지 못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그래프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함수가 지금처럼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이런 거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함수값이 이렇게 그림을 봤을 때 커지는 걸 우리는 증가, 함수값이 작아지는 거 감소, 커지는 게 증가인데 그림으로 이렇게 증가, 감소, 증가라고 했던 걸 수학적 정의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 그 밑에 있는 정의
이거죠. 정의역 안에 있는 x1, x2가 커졌을 때 함수값이 커지면 그때는 증가한다. x1, x2가 이렇게 커졌을 때 함수값이 커지면 증가한다. 커졌는데 함수값이 줄어들면 감소한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 정의를 한번 확인했지만 이렇게 눈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딱 보면 바로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알아요. 근데 늘 그러하듯이 이렇게 그림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림을 모를 때 이런 상태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기존의 이런 상태인 증가와 감소 상태일 때 그래프적인 특징으로 수학적 특징을 찾아내야 돼요. 기하학적 특징을 가지고. 그럼 이렇게 증가나 감소 이럴 때 어떤 특징을 갖나 봤더니 증가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일단 값이 양이더라는 얘기죠. 감소일 때는 일단 여기도 똑같죠, 그림이.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136페이지에 이미 아시는 정리이기도 하지만 주어진 구간에서 지금처럼 접선의 기울기 값, 즉 미분 값이 양이면 우리는 그 구간에서 증가하고 그 다음에 미분값, 접선의 기울기가 음인 구간에서는 감소하더라. 그래서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도함수값이 양이면 그 구간 안에서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음이면 감소하더라. 이런 정리가 하나 나왔고요. 그걸 이용해서 예제 2번에서 그 함수의 증가 감소를 확인하여라. 요것도 많이 해보셨죠. 그럼 지금처럼 뭐 하면 돼요? 일단 미분을 해서 미분값의 부호가 양이 되는 구간과 음이 되는 구간을 찾아서 거기서처럼 양이 되는 구간에서 증가, 음이 되는 구간에서 감소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처럼. 그 다음 그걸 가지고 그 옆 페이지 137페이지에 일계도함수 판정법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3장 처음 할 때 기억나십니까? 전체 목표는 그래프 그리는 것도 있지만 최대 최소. 근데 그 최대 최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전체 정의역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구간의 어떤 최대값, 즉 구간 지역에서의 최대값, 그 근방에서 그걸 극대극소라고 했는데 극대극소를 먼저 구한다고 그랬고 그러려면 극대극소들을 어떻게 파악하느냐를 먼저 판정법, 일계도함수 판정법이라고 나왔는데요. 얘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증명해서 가는 것보다 그림 특징을 먼저 보고 이런 판정법이 나왔구나 하고 빨리 이해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럼 이런 타입이 우리는 극대 유형을 갖는 걸 아는데요. 이런 타입이라는 이 타입은 증가하다 감소로 바뀔 경우. 그럼 증가하다 감소로 바뀐다는 건 바로 앞 정리하면 증가하면 수학적 특징이 도함수 값이 양이라고 그랬고 감소는 도함수 값이 음으로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극대 특징을 가질 때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극대다. 극소 바로 이어서 설명하세요. 누가 봐도 그림 극소예요. 그 근방에서 가장 작죠. 그럼 이런 특징을 가질 때는 F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이런 포인트에서 극소를 갖더라는 얘기죠. 그럼 감소하다 증가로 바뀌었다는 예를 수학적 특징으로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이었다가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더라.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구간에서 극소값을 갖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얘기는 그럼 뭐냐? C를 경계로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그 점에서는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임계점이라고 했지 꼭 지금처럼 정점일 때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앞에서처럼 이렇게 절대값 같은 거 꺾인 점도 얘가 미분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특이점으로 임계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 정점을 갖는 게 아니라 특이점이어도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값은 음이고 얘는 증가해서 미분값이 양으로 이렇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데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이래도 극소값을 갖는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얘가 정점이라고 하지 않고 임계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그림은 좀 편하게 다 정점으로 그려놨지만 정점이 아니라 임계점이라고 하는 건 특이점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도함수 값이 0인데 그 C 근방으로
값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x 세제곱 같이 여기 C점에서 잠깐 0인점에서 얘가 0이에요. 그러면 도함수가 0이면 극대극소 후보 포인트, 이게 이제 인계점 후보가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해서 즉 도함수의 부호가 양으로 변화가 없다. 그러면 얘는 예점을 경계로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도함수 값이 0이어도 그 값을 갖는다고 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일계도함수는 이게 정점이든 특이점이든 뭔가 그 인계점을 중심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극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라는 것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계점이라고 한 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점 말고 특이점까지 다 포함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예제 정도는 다 정점이 나오는 예이고 극대극소를 이미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이 눈으로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 예제 4번을 가보겠습니다. 예제 4번,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앞에서 초월함수들은 조금 기본 패턴, 정근선이나 이런 걸로 분석을 해봤는데 이런 무리함수들 분석 잘 안 했습니다. 애매했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분석하지 않고 넘어왔던 것들이에요. 그 무리함수의 극대값, 극소값, 현재는 일계도함수 판정법으로 해서 일계도함수 구하고 정점 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점 찾아서 인계점을 중심으로 보통 이렇게 글로 써놨지만 이거 데이터 분석 이렇게 하죠. 이 인계점 좌우로 부호 분석을 해서 극대, 극소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뭐 5분의 6일 때 극소고 0일 때 극대다. 사실은 이 문제는요. 극대, 극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를 잘 보셔야 되냐면 이 부분 뭔가 이렇게 굴곡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럼 굴곡이 있는데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얘가 가다 또 어디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냐. 굉장히 그 다음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저런 전체 구간에서 극대극소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그래프 패턴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무리수 함수에 대해서. 얘 역시 현재 우리가 배운 일계도함수 판정법으로는 저런 디테일한 걸 판단할 수 없으므로 사절에 있는 내용을 한 다음에 그 단원에서 배운 내용으로 이 문제 다시 가서 클로즈업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 오목성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오목성이라고 하는 건 뭐에 관련된 거냐면 3절에서는 함수의 증가 감소를 일계도함수 미분값의 부호 양음으로 판단을 했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증가 감소도 조금 디테일하게 나눕니다. 증가도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죠. 증가 방법도 여러 가지니까요. 그 다음에 뭐 물론 이런 왜 저런 곡선만 있어? 반듯한 직선도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누가 봐도 증가 방법이 상수, 직선의 기울기가 일정해서 얘는 너무 당연해서 별로 분석할 의미가 없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얘 두 가지 방법만 관심을 갖고 보면 우리는 이렇게 보면 얘는 아래에서 봤을 때 오목이라고 하고요. 얘는 위에서 봤을 때 오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렇게 증가에서만 이렇게 아래 위 오목이 있는가 하면 밑에 그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얘처럼 증가 말고 감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감소에서도 얘가 감소도 이렇게 감소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감소할 수도 있어요. 감소함수가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죠. 이거 같이 붙여서 헷갈리시나요? 감소가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도 아래에서 봤을 때 오목이고 얘도 아래에서 봤을 때 오목이에요. 그러면 증가 방법이 다르고 감소 방법이 다르지만
얘네들은 하나는 증가고 감소지만 특징이 아래에서 봤을 때 뭔가 오목한 특징을 갖고요. 얘는 증가 감소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위에서 봤을 때 오목한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둘 다 위에서 오목인 거는 증가든 감소든 한 세트로 묶어서 위에서 오목인 특징으로 묶어봤고요. 아래에서 오목인 특징, 얘가 증가든 감소든 이 두 개의 아래 오목인 이 특징만 또 묶어서 같이 아래 오목일 때는 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위로 오목 이쪽 라인을 보면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 우리 지금 미분으로 뭔가 분석할 수 있으니까 배운 내용 미분을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 접선의 기울기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서서히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꼭 증가할 때만 커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상태가 되는데 기울어짐은 낮아지지만 접선의 기울기 값으로서는 얘가 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커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거든 증가든 감소든 둘 다 위에서 오목인 이런 특징은 이때도 증가하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이때도 증가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위로 오목의 공통적인 특징은 도함수가 증가하더라. 그럼 아래에서 오목인 두 특징은 다 묶어놓은 예를 보면 아까 얘도 낱개로 보면 아래에서 오목일 땐 접선의 기울기가 서서히 줄어들어요. 그럼 증가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감소할 때도 접선의 기울기가 높아지는 것 같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예를 들어 이때가 마이너스 1이고 이때가 마이너스 2고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접선의 기울기는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두 특징을 묶어놓은 여기에서 보면 이 경우든 증가하는 경우든 감소하는 경우든 접선의 기울기는 교과서에서 이게 좀 오타가 있는데요.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만날 때가 있죠. 위로 오목과 아래로 오목. 미리 용어 설명하면 이런 점을 오목성이 교차하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이제 그림으로 용어 설명을 했는데 특징을 내가 이렇게 했어요. 도함수가 증가할 때, 도함수가 감소할 때, 얘는 바뀔 때. 그럼 도함수가 증가한다. 아까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 증가함수다. 그럼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그때 미분값은 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함수가 감소함수이다. 그거를 미분으로 미분값이 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목성에선 무슨 얘기를 했냐면 F 도함수가 증가함수 상태란 얘기예요. 그럼 도함수가 증가함수면 앞절에 이 내용을 다시 여기에다 다시 적용하면 중첩에서 적용하면 얘의 도함수인 이계 도함수가 양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렇게 아래로 오목일 때는 도함수가 감소한다고 그랬고 그 앞절 내용을 여기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적용하면 이계 도함수가 음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 돼요? 변곡점. 얘네들이 서로 바뀌는 교차하는 상황이니까 도함수의 보호가 양에서 음으로 서로 보호가 바뀌는 상황에서 변곡점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그림으로 분석한 걸 그 다음 페이지 정리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정리 보시면 제가 지금 그림으로 분석한 거 정리가 돼 있죠. 이계도함수가 이렇게 양이면 위로 오목이고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음이면 아래로 오목이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추가로 변곡점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변곡점 다시 그림 하나 나왔어요. 보시면 지금처럼 위로 오목, 아래로 오목이 바뀌고 이렇게 위, 아래 오목성이 교차하고 위로, 아래로 오목성이 이렇게 교차하는 이런 점들을 변곡점이라고 하고 그 위로 오목이나 아래로 오목은 어떻다? 이계도함수의 보가 서로 바뀌는 점이라서 이계도함수의 보가 바뀌는 점 좌우로 변곡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계도함수의 보가 바뀌는 예상 후보 포인트가 뭘까요?
얘가 그 점에서 뭔가 0인점이 있으면 0을 중심으로 좌우에 부호가 바뀔 확률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일계도함수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계도함수 점이 0인점, 즉 도함수 값이 0인 이 C점을 극대극소 후보점이라고 하면서 좌우 부호가 얘에서 얘로 바뀌느냐 얘에서 얘로 바뀌느냐에 따라 극대나 혹은 극소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었다면 변곡점은 이걸 0인 이계도함수가 0인점을 중심으로 얘네들 부호가 바뀌면 변곡인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바뀔 때도 있었지만 심지어 이게 바뀌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좀 바뀔 것 같지만 바뀌지 않을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때 안 바뀌면 극대나 극소가 아닌 특수한 예까지 확인했듯이 얘 또한 바뀌지 않으면 극대나 극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그 다음 그림 3, 4, 4에 그림 거기 쉬워서 제가 저기 다운을 받지 않았는데요. 뭐 이런 함수죠. x의 4제곱 같은 거. 그러면 일계도 함수 근데 얘가 0인점 0에서 0이에요. 근데 그 0인점 좌우를 따져보니까 얘는 좌우가 떠나서 모든 x점에서 항상 부호가 양으로 부호가 바뀌질 않아요. 0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아무리 이계도함수가 0이었어도 이 점은 변곡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 x 4제곱 그림이 학기초에도 했지만 이렇게 되는 것으로서 누가 봐도 위로 오목성을 똑같이 유지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142페이지에 이계도함수 판별법 마무리로 다시 한번 지금 배운 거를 정리해놨죠. C 근방에서 1계도함수가 0인데 이계도함수 값이 음이면 그 점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냐면 위에서 오목인 특징이 있어서 그 점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극대죠. 극대를 갖는다고 했고 이계도함수가 양이다. 그러면 이계도함수가 양일 때는 여기에서 위로 오목한 이런 특징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극소가 되는 거죠. 극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계도함수의 부호에 따라 그 함수가 극대다 극소다. 그래서 그 C점에서 물론 일계도함수가 0인 점, 즉 이미 이제 정점으로서 인계점 후보인데 이거로 뭐 좌우 부호를 이렇게 판단해서 극대다 극소다를 빼는 게 아니라 이 전제 조건에서 이 내용 정리를 적용해서 그 C 근방에서 이계도함수를 판단했더니 부호가 얘가 양이면 우리는 얘는 저쪽에서 얘기했듯이 요 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FC일 때의 값이 극소가 된다. 즉 얘가 이게 위에서 그러니까 오목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계도함수 값이 0인데 이계도함수를 대입했더니 부호가 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점에서의 함수값은 극대다. 즉 아래에서 오목한 그런 유형의 상태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3, 4, 3은 일계도함수로 극대극소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계도함수를 가지고 극대극소를 판단하는데 얼핏 봤을 때는 굳이 뭐 이계도함수까지 가서 판단하느냐 하지만 사실 함수들이 복잡할 때 얘네들 부호 판단하는 거 조금 이따 우리가 그 앞에서 했던 거 뒤에서 4절 배운 다음에 크로즈업 하겠다고 했던 것들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산이 안 돼서가 아니라 거기 마무리에 부호 판단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피해서 이계도함수 식에서 그냥 숫자 대입해서 그 포인트 그 특이점들 정점들을 대입해서 얘 부호가 이거다에 따라 극대극소로 바로 빼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계도함수 판정법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거에 관련된 예 그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처럼 간단한 식만 해도 우리가 그래프 유형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극대극소를 빼는 데는 이렇게 간단한 식에 대해서 이계도함수 대입해서 지금 배운 이계도함수 판정법을 적용하면 굉장히 빨리 계산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제 1번 여러분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143페이지의 예제 2번도 다항식으로서 이미 여러분이 충분히 많이 계산돼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혹시 잘 안 되시는 분은 꼭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그래도 나 혼자 해도 잘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은 나중에 대면 수업 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43페이지 설명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은 하나도 디테일하게 이계도함수 분석을 안 했으니 앞에서 한다고 뒤에서 한다고 했던 예제들을 지금 여기서 알려주는 판정법으로 오목성까지 극대극소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그 1절 예제 5번이었는데요. 혹시 이제 제가 계산하는 거 보시면서 같이 교과서를 보실 분은 교과서 127페이지 1절의 예제 5번 이제 그때는 거기에서 극대극소로 간단히 분석을 했다면 지금은 조금 전 앞절에서 배웠던 이계도함수 판정법까지 해서 그래프 개형을 위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우리는 그래프 개형까지 전체 분석하기 위해서 일계도함수부터 다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 일계도함수 미분 부호가 뒤에는 마이너스로 이제 바뀌죠. 조금 분석하기 편하게 루트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가 0되는 점 찾아야 돼요. 그래서 f 프라임 1이 0이고 또 존재하지 않는 점, 그 0인 점에서 얘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인계점으로 극대극소 후보점이 되죠. 그러면 이제 또 이계도함수로 변곡점을 확인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아까 이계도함수 정리된 식 요식에서 이계도함수 구해보면 4를 앞으로 빼놓을 걸 그랬네요. (3분의 4에다가) 여기에서 또 다시 마이너스 3분의 2가 붙으니까 곱해서 플러스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3분의 5제곱에 1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앞에 있는 3분의 4에 x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은 가만히 놔두고 1 마이너스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붙어서 플러스를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계산이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네요. 그 다음 이게 조금 분수랑 이렇게 좀 지저분하니까 저도 계산이 조금 헷갈려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게 마이너스 일단 9분의 4하고 x의 마이너스 3분의 5제곱으로 좀 묶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건 2에 1 마이너스 x에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3의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9분의 4에 x의 마이너스 3분의 5에 얘는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고요. 역시 이계도함수가 0인 점 찾아야 되고요. 존재하지 않는 점 찾아야죠. 특이점 0인데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테이블로 분석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려고 하는데 어느 점과 0과 1, 마이너스 2, 0 주변으로 얘네들 데이터를 분석해 줘야죠. 마이너스 2 아까 그 다음에 0 그다음에 1 얘네들 좌우로 분석을 해주려고요. 그러면 일계도함수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1일 때 0이고 0일 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얘네들 좌우로 부호를 분석해야 되는데요. 이걸 같이 분석하기는 시간이 불편하니까 빠른 진도를 위해서 제가 데이터 결과를 바로 써주면 여기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예요. 그럼 여기에는 일계도함수 분석 결과만 먼저 1차 분석을 하면 이렇게 부호가 일계도함수 부호가 여기는 바뀌고 안 바뀌었어요. 그럼 바뀐 점은 극대나 극소 후보가 되는데 이게 플러스였다는 건 여기서 증가고 여기 감소 상태니까 증가하다 감소였으니까 얘는 나중에 극대가 되는 거죠. 극대. 그 다음에 얘는 더함수 값이 안 존재해서 특이점, 즉 임계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좌우 부호가 안 바뀌기 때문에 얘는 극대나 극소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계도함수 데이터 분석을 여기까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일 때 얘가 0이고요. 0일 때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석을 했어요. 그럼 좌우를 보도 결과는 여기가 음이고 양이고 여기는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된다면 얘는 이 구간에서는 F 함수들이 증가 1계도함수 분석에 의하면 증가인데 2계도함수 부호가 음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얘가 아래에서 오목인 즉 여기에서 요런 유형이 되겠죠. 요런 유형.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도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 구간에서도 1계도함수가 양인 건 증가인데 2계도함수도 양이라는 거는 위에서 봤을 때 오목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와 같이 부호가 바뀌는 2계도함수 부호가 바뀌는 얘는 변곡 포인트가 되는 거죠. 변곡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증가인데 2계도함수 부호가 음이면 얘 다시 아래에서 오목 즉 특이점을 중심으로 이계도함수 부호가 또 바뀌었으니까 얘 또한 뭐가 되냐면 변곡점이 되겠고요. 또 얘는 감소는 감소인데 이계도함수가 음이니까 아래에서 오목인 상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보면 그 교과서 138페이지에 있는 그 모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뒷부분이 어떻게 이어질까 애매모호했던 거기에 그 굴곡이 있다는 그 점에서 바로 변곡점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마이너스 2포인트에서 거기 마이너스 1 다음에 뭔가 있을 것 같은 그 마이너스 2포인트에서 변곡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살짝 증가하다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서 다시 증가했다가 감소를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 변곡점까지 찾았어요. 마이너스 2일 때 변곡점을 갖는다. 1일 때 극대를 갖는다까지는 분석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밑으로 쭉 갈 것이냐 뻗어서 이렇게 어딘가 접근할 것이냐 얘도 이쪽 밑으로 어딘가 접근할 것이냐 점근선을 가질 것이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것이냐는
여기서 이 그림 보고 교과서에서 이렇게 갔으니까 이거겠지. 얘도 이거겠지 결론을 여러분이 내서 답을 내시면 시험에서 틀립니다. 여기서 분석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분석했듯이 이럴 수도 있고 앞에서 별의별 다양한 유형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이 분석 이후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지 수렴하는지를 뭘 확인해야 되냐면 점근선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번 시험에 이런 무리함수가 나옵니다. 근데 얘가 뭐 무리함수가 됐든 뭔가 좀 더 복잡한 수가 나왔을 때 이것만 분석해서 그림은 이렇게야. 근데 실질적으로 그 그림이 정확하게 맞는 그림이라고 해도 점수가 안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에 지금 제가 얘기하듯이 점근선을 확인해서 얘를 같은 경우 저 점근선 x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무한대 그 다음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토탈 뭐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 다음에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저 f 함수를 확인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또 얘도 또 여기에다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곱해져서 전체가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얘가 어정쩡하게 어떻게 될까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여기도 쭉 내려가서 그래서 완성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시면 맞지만 요 과정에서 얘가 생략되고 바로 그림을 뭐 물론 여기 이제 점 수치도 계산을 해야죠. F0 값도 0일 때 뭐 0이다. 또 뭐 얘가 F1일 때가 값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F1일 때가 F1이 3이다. 그때가 3이다. 그다음에 뭐 절편도 확인할 수 있네요. X절편 0, 4부터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 뭐 얘는 6의 세제곱분의 뭐 마이너스 2인가요? 이런 값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1장에서 배웠던 그래프의 큰 유형 패턴을 분석한 데 쓰는 이 점근선이 마무리가 돼야지 이 그래프가 맞았을 때 인정이 되는데 얘가 없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막바로 오면 채점 기준에서 여러분의 분석은 여기까지만 맞았다가 되고 이 그림은 이 분석도 없이 찍었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자기 멋대로 찍은 게 되기 때문에 꼭 여기에서 점근선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확인한다고 했던 그 그림이 이게 되겠고요. 또 교과서에서 우리가 빼놓은 예제가 하나 더 있었죠. 얘는 아마 3절에 페이지 138페이지 예제 4번일 건데요. 예제 4번에 우리가 뭐를 뒤에서 그린다고 빼놨냐면 x의 때는 3분의 5제곱 마이너스 3의 x의 3분의 2제곱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얘 미분 결과만 뭐 아까 앞에서 하나 하는 방법 했으니까 결과만 쓰면요. 3분의 5 x 이렇게 돼서 작은 차수 3분의 1에 x 마이너스 3분의 1을 못하면 5에 x 마이너스 6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 프라임 5분의 6일 때 0이고 f 프라임 0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 분석돼야겠죠. 이계도함수를 구하면 얘는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되네요. 계산이 이렇게 돼서
얘는 이계도함수가 언제 마이너스 5분의 3일 때,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걸 분석했어요. 우리는 고려해야 될 기준 포인트가 마이너스 5분의 3하고 0하고 5분의 6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5분의 아닌가요? 얘가 마이너스 5분의 3 맞죠?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얘가 5분의 6 됐을 때 여기에서는 여기가 5분의 6이고 얘가 마이너스 5분의 6이 아니라 5분의 3이에요. 3. 여기에서는 일계도함수가 0인 점이 여기에서 0이었고 얘가 존재하지 않았고 얘네들 좌우보를 분석해 주는데 여기에서는 플러스들이 나타나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1차 도함수에 대한 분석만 먼저 하면 이 구간들 증가, 감소, 증가 그래서 증가, 감소가 바뀌는 일계도함수 부호가 교차하는 여기에서 감소하다 증가했으니까 여기는 극소가 되겠고요. 여기도 부호가 교차했죠. 일계도함수 증가하다 감소 얘는 극대가 되겠습니다. 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이계도함수는 아까 여기에서 0이었고 얘네들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얘네들 좌우로 부호를 판단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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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얘는 이계도함수 좌우로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얘는 여기에서 변곡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 부호 바뀐 점이 없네요. 그럼 이제 변곡점이나 극대점 다 찾았죠. 그럼 F0의 값 대입하니까 0이라는 여기서 극대는 극대인데 어떤 특징이냐면 되게 특이하게 일계도함수 값도 없고 이계도함수도 없는데 부호가 교차하면서 심지어 F0의 값이 있는 특이한 일명 첨점이죠. 그 뾰족한 점, 그 첨점으로 나타난 특이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5분의 6일 때, 즉 F의 5분의 6 값 계산해 주셔야 되겠고요. 여기는 F의 마이너스 5분의 3 값이 바로 변곡점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래서 얘도 그 교과서 얘가 138페이지 그림인가요? 아니 138페이지 그림 보시면 138페이지 그림 보시면 거기 1 지나서 뭔가 1 사이에 이렇게 굴곡이 있는 점 보이실 거예요. 그 굴곡이 있는 점 교과서 그림처럼 여기에서 0일 때 0이고 5분의 0일 때 극소값 뭐를 가져요? 5분의 6점에서 극소값 같겠고요. 수치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5분의 3에서 변곡점을 갖는데 증가하다가 이렇게 살짝 변곡점을 갖는 점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3 즉 마이너스 1보다 작은 포인트에서 변곡점을 갖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무리로 얘를 플러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F함수의 극대 극소를 판단해야 되죠. 극대 극소를 판단하니까 제 무한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교과서 그림에 여기 뚝 끊어진 게 쭉 무한대로 이어지고 마이너스로 무한대로 이어지지만 여기서 살짝 그 변곡점을 갖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5분의 3 정도에서 변곡점을 가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빼놨던 거 물론 내가 여기 있는 그 큰 흐름만 판단하느라고 부호는 결과만 썼는데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풀 때는
보호 판단을 다 하셔야 되겠고, 헷갈리시면은 이거 성분별로 해서 보호를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하셔서 전체 보호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교과서 예를 해봤는데요. 교과서 밖의 예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요 예를 해볼 건데요. 분석 방식은 똑같은데요. 사실 이 문제의 그 의미는 여러분이 잠깐 이런 함수 알죠? 굉장히 익숙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1-가 아니라 반대죠? 반대로 써놨네요. 이거 누가 봐도 반원이죠. 그래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양쪽 두 개 함수 합해서 제곱을 시키면 반지름이 1인 중심이 원점인 원인 거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양변 제곱을 해주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원의 방정식을 여기 바꿔서 여기 있는 걸 바꿔서 2분의 1제곱이 아니라 5제곱에 2분의 1제곱이 아니라 얘를 1-x제곱에 예를 들면은 3분의 2제곱으로 바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이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제곱을 할 때 그 안에 제곱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와 요거의 관계가 원과 약간 유사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 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그래프 특징을 할 때 이렇게 먼저 마이너스를 확인해 봤더니 일치합니다. 고맙죠. 우함수니까 우리는 전체 분석을 하지 않고 양의 구간만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x가 0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만 분석을 할 거고요. 예, f 도함수는 이게 3분의 2제곱이었으니까 이거에 2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0인 거 찾으려면 마이너스 3분의 1제곱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와닿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얘는 0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얘는 값이 없죠. 사실은 0일 때는 0이라는 것을 정점을 갖지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존재하지 않는 특이점을 받는 상태가 되겠고요. 우리는 어차피 얘가 이래서 x가 0보다 큰 구간만 분석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가 1로 문제를 풀면요. 조금 그림이 그러니까 얘를 문제를 바꿔서 4로 2제곱인 4로 바꿔서 풀을까요? 얘를 그러면 좀 1은 너무 그림이 조금 쉬운 것 같아서 4로 바꿔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그럼 4로 바꿔서 풀게요. 다 4로 교체하겠습니다. 예제를. 이렇게 4로 바뀌어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계도 함수. 이계도 함수. 계산 방식은 다르니까 빠른 설명을 해서 결과만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얘가 여기도 그럼 분속이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 아까 2일 때를 했으니까 지금 4로 바뀌었으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양의 구간만 분석을 해주면 되니까 네, 0과 그 다음에 2하고 2루트 3 정도 분석을 해주면 되겠네요. 네, 1개 함수 이때 0이고요. 이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개 함수일 때의 데이터 값은 이때는 음이에요. 이때 음이고 역시 2일 때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루트 3일 때 0입니다. 그럼 이제 좌우 보호를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때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얘네들 구간에서는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 구간은 다시 잠깐만요. 2일 때 여기도 마이너스네요. 얘는 다시 플러스 이렇게 여기 부호가 틀렸네요. 여기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죠. 계산은 저도 바쁘게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여기 감소인데 이계도 함수가 음이니까 이렇게 아래로 오목한 상태로 감소하겠고요. 얘는 이제 증가인데 역시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음이니까 얘 역시 아래로 오목한 상태로 증가가 되겠죠. 조금 색깔 구별을 해서 표현할까요? 너무 조금 지저분하네요. 얘가 감소인데 이렇게 되는 거를 일개 분석 감소, 얘도 얘는 일개 분석은 얘가 그러면 증가고요. 얘 증가. 그러면 부호가 일개 도함수 부호가 교차하면서 감소하다 증가했으니까 얘는 극소고요. 그다음에 얘는 변화가 없어서 극소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이계도함수로 이계도함수 부호가 바뀌지 않고 이계도함수 부호가 바뀐 얘는 우리가 변곡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목선까지 확인을 하면요. 감소인데 이계도함수가 음이니까 얘가 색깔 구별을 해서 이렇게 아래에서 봤을 때 오목하고요. 얘도 이계도함수이니까 아래에서 오목, 얘는 위에서 오목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좌우 대칭, 즉 Y축 대칭인 거 확인했으니까 우리는 정근선도 양의 방향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F함수 저거 극한값을 보내면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정근선까지 확인했고요. 그럼 요 양의 방향까지만 분석한 거 결과를 보면 0일 때가 함수값이 그럼 얼마가 되냐면 0일 때는 얘가 세제곱분의 16이 될까요? F0일 때의 값이. 그 다음에 F2일 때의 값은 절편이었으니까 얘가 2일 때 F2는 0이죠. 그 다음에 얘는 집어넣으면은 아마 세제곱근 11의 제곱 이렇게 계산될 거예요. 계산되면 그러면 0일 때 세제곱근 16에서 2일 때 0으로 이렇게 아래로 오목한 상태에다가 얘가 올라가는데 2분의 루트 3 정도에서 살짝 변곡이 있다 이렇게 올라가는 유형이라는 거죠. 플러스 무한대를 쭉. 그러면 Y축 대칭이니까 나머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대칭 있게 그리면 얘는 이런 그림으로 지난 시간에 사실 내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아까 처음에 1로 했다가 4제곱으로 4로 바꿨는데요. 지난번에 아마 1로 기본형으로 해서 그렸을 때 그때 그림 정근선으로 수직 정근선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큰 패턴 그래프 패턴 분석한다면서 저기가 1일 때는 여기가 1과 마이너스 1이었던 이런 유형이고요. 지금은 이제 앞에서 1의 유형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4로 바꿨을 때는 지금 여기가 2하고 마이너스 2로 나온 상태입니다.
패턴이. 그래서 아까 제가 저기 원하고 같이 비교한 요 파트요. 요거는 원보다 조금 더, 원이 우리가 요거 2분의 1제곱이라고 하면 얘는 3분의 2제곱, 즉 지금은 뭐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에 3분의 2제곱이랑 똑같을 거니까요. 요거 3분의 2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제곱 원보다 조금 더 높은 값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앞에서 우리 이런 그림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에서 그때 마이너스 1과 2일 때 마치 이게 쭉 뻗어나가는 것처럼 마치 직선인 듯 아닌 듯 표가 안 나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기에 1일 때는 요 차이가 아주 너무 그 차이가 없어서 이게 그 굴곡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변곡점이. 그냥 진짜 제가 봐도 육안으로 보면 거의 누가 봐도 직선이라고 봐도 보일 것 같아서 일부러 조금 요거 변곡점 보이는 거 보이려고 앞에 있는 1을 일부러 지금 4로 조금 변형시켜서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짝 변곡점이 있다는 거죠. 클로즈업을 해서 보면. 그러면 2에서도 이런 변곡점이 있었으니까 1도 직선처럼 보였지만 그 그림은 절대 직선이 아니라 거기 사이에 살짝 뭔가 그 굴곡이 있었다는 그런 분석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 거기에서 그냥 극한으로 분석해서 아 얘가 수직점 근선에 뭐에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는 그런가 봐 했지만 지금 이렇게 이계도함수로 이 부호 판단하고 하다 보면 이런 세밀한 변곡점까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무리함수들 앞에서 큰 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까지 이계도함수 판별법으로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교과서에 있는 연습 문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